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네, 권유경제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권유경제 하면서도 이제 닥터둠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제가 태생적으로 닥터둠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아주 오래된 골치병, 만성병을 치료하기 위해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의 거버넌스를 둘러싼 어떤 법과 제도는 전혀 지금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 무엇보다도 이 BBIG 관련된 그런 삑 지수도 나왔는데, 그런 BBIG 관련된 주식들, 배터리, 바이오, 네, 인터넷, 게임, 이런 주식들 너무 많이 비싸다. 많이 올랐다. 비싸다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으로 시작된 어떤 그런 공모주열풍. 이런 거 보니까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구나. 옛날처럼 또 반복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빅히트 연이은 조정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한번 안고 가야 될 그런 현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쭉 샀었어요. 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45조 원 정도 샀었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샀죠. 그런데 10월 달 오늘까지 하면은 개인들이 한 1조 원 가까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순매도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얘기 중에 이제 대주주 3억 원, 한 종목에 대해서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지정하는 것을 기재부가 강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에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21세기 개미들이 이제 증시에서 이탈하는 거 아니냐. 우리 증시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저 역시도 그런 게 영향을 미쳤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따끈따끈한 다른 경향신문인가요?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청와대가 여당 더불어민주당하고 어떤 거를 논의했냐면 지금 올해 말 기준 3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예정대로 유지하는 방향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되고 확정이 된 건지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재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안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다만 여론에 특히 민감한 청와대, 여당 쪽에서 이런 대주주 3억 원은 너무 어떤 21세기 개미들,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크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은 좀 어떤 시장 충격도 적고 개인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다름 아닌 또 유권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권자들의 반발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지 지금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청와대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 이게 이제 19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이죠. 의견 조회를 했다는 얘기는 기재부 안에 대해서 뭔가 다른 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하고 여당이 좀 머리를 맞댄 겁니다. 제가 이제 3억 원 대주주를 이제 강행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저기 취재를 해보니까 기재부 어떤 국과장이 실무자들은 아니죠. 기재부 쇠절실 관료들의 입장 중에 확고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한 종목에 대해서 3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의 전체의 몇 프로나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가 안 된다. 한 종목에 3억 원 이상 가질 만한
주식 부자가 뭐 얼마나 되냐? 2%가 안 되더라. 1.5%인가? 아마 그렇게 파악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수 99%의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 3억 원을 낮추어도. 그러니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거냐. 라는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많이 놀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유일한 경제 TV라든가 뭐 권유경제 TV에서 계속 권유경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파이를 키워야 시장을 키워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어 놔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한 세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이게 이제 선순환 흐름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3억 원으로 강행을 해서 이제 3억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그런 그 주식을 파는 그 비율이 전체의 2% 정도밖에 안 된다. 2%가 채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다 주식으로 치면은 큰 손들이잖아요. 굳이 뭐 기업의 최대 주주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9%가 어떻게 돼요? 투자자들이 주가가 빠지면 손해를 입는 거예요. 주가가 빠져 손해를 입어요. 시장이 위축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거래세가 늘지는 몰라요. 막 손절매하고 반대매매 나가고 이러면. 그러면 뭐 그 대주주 양도차익세 이런 게 느나요? 제가 볼 땐 안 늘죠. 줄죠. 있던 세금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결국 2023년 되면은 전면적인 양도차익 과세로 가지 않습니까? 5천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차익이 5천만 원까지는 이제 공제되고 비과세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21년, 22년 단 2년 동안이에요. 2년 동안 이런 과도기인데 굳이 3억 원으로 강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좀 이거를 좀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이참에 이런 대주주 요건을 그냥 아예 없애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 과도기 때는 뭔가 좀 이렇게 그 시장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좀 획기적인 좀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재부 세제실 쪽의 입장은 일부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게 또 그 세제실의 또 기본적인 책무예요. 책무. 지금 이 와중에 이 세수가 지금 많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 공백이 펑크가 크면 내년에 이게 나라 살림 이끌어가는데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 그 기재부 관료들의 또 다른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주식 관련 세제들 이런 거를 정비할 때는 범정부 차원의 청와대가 핵심이 되든가 해서 범정부 차원의 그 TF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이 자본시장 관련 세제 관련해서 기재부가 또 주식 장기 보유 세제를 우리는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씁쓸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외국은 다 있는 그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을 왜 우리나라는 안 하냐 이랬더니 우리의 세제가 그렇게 뭐 대단히 그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뭐 가혹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두 가지 주로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첫째, 이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한마디로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 투자가 메리트가 높아지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비중이 많아질수록 단기 투자, 회전이 높은 단기 투자는 줄어들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그 세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가 않죠. 만 원짜리 주가가 10만 원이 되면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가 늘건 어쨌든 이유로 주가가 상승하면 거래가 늡니까 줍니까? 강 PD. 주가가 오르면 거래가 늘어요, 줄어요? 주가가 오르면 거래가 늘죠. 늘죠. 네. 이게 시장의 생리입니다, 생리. 주가가 오르면 저 오르는 주가를 보고 너도 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주가가 쌀 때 사야 되는 게 이제 뭐 투자의 원칙이라고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배당 많이 주고
장기 투자자한테 세제 혜택 많이 늘어서 막 서로 이게 장기 투자 유인이 늘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단기 투자자한테 배당 많이 주고 이러면 세제 혜택 주고 이러면 그러면 거래가 늡니다. 거래가. 예, 거래가 늡니다.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장기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의 지배주주들한테 대주주들한테 오히려 더 그 세제 혜택이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냐. 장기 투자 세금 혜택을 주면 뭐 이런 얘기를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우리 상장사들 지배주주, 그러니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뭐 몇 년 장기 투자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좀 그 팔아가지고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가 세제 혜택을 얻겠다 이게 아니고 그분들의 관심은 뭐예요? 경영권 승계잖아요. 경영권 승계. 상속 중요해요. 상속 중요. 근데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배주주들의 이 상속 중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상속 증여세를 피해서 어떻게 인적 분할로 합병으로 이런 자본 거래로 상속 증여를 한다. 특히 경영권 승계를 한다. 제가 그러면서 많은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한국타이어그룹, 한일시멘트그룹, 뭐 비단 SK나 LG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중견기업들 다 그렇게 인적 분할해가지고 자사주 폭행, 네, 자사주의 폭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다 2세, 3세들한테 지분을 엄청나게 늘려줍니다. 그래서 대를 물려 내려오면 지분이 상속 증여세 때문에 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요. 분할 합병 때문에. 이게 관심사지. 그 몇 년 더 보유해가지고 양도차익 그 세를 내가 좀 아끼겠다. 이게 대한민국 지배주주들의 관심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숱한 사례를 제가 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자, 그래서 뭐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 거래가 유치된다. 그 다음에 대주주한테만 오히려 더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기재부에서는 그러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ISA를 활용하라. 종합 관리 계좌 있지 않습니까? ISA라는 거. 이런 말씀을 하는데 ISA는 주식을 뺀 여러 가지 예금이나 펀드라든가 이런 상품을 종합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품인데 일종의 서민형 상품, 서민 우대형 상품이에요.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최대 5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에요. 투자 한도가. 그래서 특히 서민형 같은 경우 일반형, 서민형이 있나요? 그럴 텐데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비과세를 합니다. 그런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좀 이렇게 그 서민이다. 저소득층이다. 이러면 내가 5년 안에 1억 만들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분들한테 딱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를 어떻게 해볼 거야 라는 분들한테는 조금 해당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본시장을 둘러싼 세제를 얘기하면서 주식 부자가 어떻고 주식 서민은 어떻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접근을 하면 누가 손해다?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 우대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이 주식 서민들이 오히려 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게 자명한 얘기잖아요. 3억 원 뭐 주식 부자가 얼마나 돼? 1.5% 2%밖에 안 돼. 그래서 팔려면 팔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팔면 주가가 그냥 엄청 빠져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주식 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그런 세제인 거죠, 이게? 이런 거를 저는 꼭 좀 한번 다시금 그 감안하면서 좀 이렇게 지금 청와대가 좀 여론에 밀려서 약간의 좀 3억 원 대주주 요건을 조금 원래대로 유지하자, 10억 원으로 유지하자 이런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이참에 좀 그런 거 이분법적인 거를 정말 좀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좀 이제 지양하고 정말 이 21세기 개미들, 주식 서민들 보호하려면 뭘 바꿔야 된다? 상법.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기재부 일련의 지금 스탠스를 보면 정부가 우리 주식 서민들, 21세기 동학 개민들, 일반 투자자, 주린이들 보호하려는 진심이 있어 보여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심이 강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아주 진하지 않아요. 그럼 일반 투자자들, 우리 21세기 개미들의 계좌는 누가 보호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누가? 그리고 정부가 보호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보호해야 돼? 상장사의 이사들이. 듀티 오브 로열티. 그래서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회사와 주주들의 계좌를 보호하도록 충실의 의무를 다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충실의 의무에 포함하는 그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코리아 프리미엄은 없다. 유 반장은 닥터둠이 아니라 지금의 밸류에이션에서는 그래서 장기 투자 유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긴박한 지금 한 뉴스가 나와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